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그러면 디지털 뉴스 플랫폼은 어떤 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뜨말입니다. 오늘은 퍼블리시 CRO 최고 연구 책임자이신 김위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아직도 뭐 어색하죠. 왜냐면 제가 이직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사실은 그 지난 7월 말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뭐 말씀드리면 언론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그 준정부 기관인데요. 거기서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다가 8월 1일자로 방금 말씀해주신 퍼블리시 주식회사의 최고 연구 책임자로 옮기게 된 김위근입니다. 오늘 김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요 매우 독특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지만 김 선생님의 양력이 독특합니다. 50세 때 경로를 확 트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향후 언론, 저널리즘, 기자 더 넓게 저는 사실 더 넓게 보는 편인데 컨텐츠가 이렇게 변화해 가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대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질문을 제가 던지고 선생님께서 답변할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계셨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 소개를 언론진흥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네네. 그러면서 현재 옮기시면서 무슨 일을 하실 예정인지까지 네, 쭉 그렇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공공 영역에서 4개국으로 옮기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긴 한데 또 이제 아시겠지만 4개국 또 그 비밀 보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조심해서 비밀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왜냐면 네네. 투자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네네. 여기가 지금 그럼요. 사업을 네네. 확대해야 되기 네네네. 때문에요. 예. 일단 그 앞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과 정동훈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언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모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위원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이 일을 했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전 세계에서 언론을 진흥하기 위해서 공적 기금을 운영되는 곳이 거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일할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언론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 대한 지원들, 기술 지원들, 인력 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광고라고 하는 큰 이제 또 사업이 있죠. 그리고 제가 소속했던 것은 뭐냐면 연구 쪽이고요. 그리고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 안에 이제 연구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연구위원들이 있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했던 일들은 제 전공과 관련된 제 전공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한 4-5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디지털 저널리즘 그리고 뭐 디지털 저널리즘 안에는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포털 뉴스가 이제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제가 언론학 박사들을 받으신 분들은 이력을 잘 보게 되면 그 학부 전공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네. 저는 이제 통계학을 했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이용자 조사 그리고 산업 조사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데이터들을 만지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그 연구들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준정부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일도 좀 했었고요. 최근에 뭐 나오기 전에 관심사는 사실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전산사회학 정도 번역이 되죠. 그쪽에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뜻하지 않는 뜻은 했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뭐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퍼블리시라고 하는 이 그 기업은 사실은 그렇게
까지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고요. 업력이 이제 만 3년이 간 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창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이 이제 3주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소개를 좀 하자고 그러면 테크 미디어 기업으로 저희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뉴스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알고리즘, AI, 뭐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등 기반 기술들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하고 동일한 어떤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예, 많은데요.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기술들, 예를 들어서 DID라고 하죠. 분산 신원 증명, 뭐 디지털 ID,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거기까지. 왜냐면은 할 말씀이 많으시고요. 네네네네. 저도 사실 질문이 네네네. 많기 때문에 일단 요약을 하면요. 우리 김희근 선생님은 저랑 사실 친했던 이유가 참 친한 사이인데 친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저널리즘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저널리즘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비즈니스 쪽으로 해서 우리 쪽 분야에서는 거의 뭐 최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얼른 모셔가지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퍼블리시라는 회사에서 CRO 최고 연구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데요. 자, CRO 이것도 우리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거 뭡니까? 기업에서 보게 되면 그 소위 말해서 그 임원진들이 있잖아요. 임원진들을 요즘에 CXO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C 땡땡 O 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CEO고요. 그래서 CEO는 Chief of Executive Officer 해가지고 CEO는 계속 가고요. 똑같이. 네네네네. 그거는 뭐 보통 아시겠지만 대표이사를 보통 CEO라고 하고요. 그 C 레벨들이 많습니다. 이 C 레벨들이 보통 이제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이제 CTO, CTO, 최고 기술 책임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COO, 최고 운영 책임자, 그 다음에 뭐 CSO, 뭐 등등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RO인데요. 한국에서 CRO를 그 많지는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못 들어봤어요. 없었어요. 네, 그렇죠.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그 제가 이제 넘어오면서 직함을 하는 게 CRO인데요. 그만큼 이제 리서치, 교육 쪽 이쪽을 좀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연님께서는 책도 이렇게 계속 쓰고 계시고요. 2021년 10월에 포털 뉴스 서비스의 저널리즘이란 책을 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포털 뉴스 서비스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디지털 뉴스 플랫폼 뭐예요? 되게 그 힘든 용어를 말씀을 하셨죠. 디지털도 힘든데 플랫폼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뭐 플랫폼 쓰는 거 네네.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민도 배달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쿠팡도 거, 뭐 뭐 플랫폼. 근데 이게 그 어떤 용어의 잔치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언론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미디어라는 용어가 있죠. 그렇죠. 디바이스라는 용어도 있죠. 디바이스. 서비스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약간 유행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좀 더 학술적이진 아니지만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모든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디어, 디바이스, 서비스,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뭐가 다르냐면 네트워크가 여기에 개입됩니다. 네트워크라면 우리 뭐 인터넷 쓸 때 하는 네트워크. 그런 것도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아, 기술적 네트워크. 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배민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네트워크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컨텐츠, 서비스,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다고 그러면 플랫폼으로 부르는 게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개념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디지털 뉴스 플랫폼은 어떤 네. 네트워크일까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스는 있어야 될것 뉴스니까 같고. 콘텐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컨텐츠. 플랫폼이라면 여기 네트워크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털의 뉴스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 포털을 가지고 있죠. 기술이 가지고 있죠. 컨텐츠는 미디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죠. 그럼 이것만 하면 플랫폼이 아니죠. 이용자가 있어야겠죠. 아, 예. 아니면 예. 이 그 컨텐츠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광고 그런 그렇죠. 것들. 이렇게 되니까 디지털 뉴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가 포털 뉴스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다음은 이미 그런 게 갖춰져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뉴스를 딱 얹혀서 하면은 저절로 뉴스 플랫폼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